예, 안녕하십니까.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예, 바로 시작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요. 중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중용이냐?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중용이라는 것이 이제 힐랍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간을 중용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. 양극단의 중간을. 그러니까 뭐 만용과 비겁의 중간이 용기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용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. 인간의 성, 희노애비지기의 그런 성을 시의적절하게 아름답게 잘 발현하는 것, 잘 나타내는 것, 이것을 중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군자는 중용을 행하고 소인은 반중용하다, 중용을 행하지 않는다.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중용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도가 실행이 안 되고 있다. 중용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이렇게 개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. 본인도 이제 중용을 한 달 이상 이렇게 실천하지 못한다. 이렇게 또 겸손한 표현도 하셨는데요. 근데 지금 사회가 각박해서 그런지 또 이 중용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렇고요. 저도 이제 최근에 한 4, 5년은 욕을 끊었는데, 최근에 이제 욕을 또 혼자 있을 때 했습니다. 예. 때로는 이제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도 내야겠죠. 그게, 인간적인 것 같습니다. 예.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를 해야 되고, 예. 아직 저도 좀 시장을 더 도를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, 예, 요 정도로 이제, 예, 중용 얘기는 그만하고요.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요건 이제 22년도 12월 21일자 보도 자료고요.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좀 놓치고 있었고요.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기준서 개정한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 10월 6일 날 합리화 방안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 기준서들을 개정했다. 첫 번째 내용은 리피싱 조건부 금융부채 등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한다. 이거는 IFRS에 해당되는 내용이고, 1001호 개정을 했다. 저도 최근에 이제 제한 등록을 하는데, 그 회사가 이제 전환사채를 좀 대규모로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였고, 영업이익까지는 160억씩 났는데, 최근 2개년도 이제 단기 손실이 났습니다. 그게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, 전환권 대가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단기 손실이 난 것이고, 그것 때문에 이제 계약 등록에 좀 계약전 위험 평가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보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많이 줄 것 같습니다. 이게 주가가 오르면 이런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데 단기 손실이 된다.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, 회계사들도 이렇게 헷갈리는 상황이 좀 혼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정보 이용자들도 분명히 좀 오해할 소지가 많을 거고요. 금융기관 등도 마찬가지일 거고. 그래서 이 기준서가 개정된 건 잘 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주석 사항들로 별도 공시를 하라. 이제 조기 적용 가능하다. 또 이제 일이 많아지겠네요. 이거 공시 자료를 또 만들어야겠네요. 두 번째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소규모 비상장 기업의 연결 범위 축소. 이게 실제로 많은 혜택을 줄 것 같고요.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비상장 기업은 이제 대형 비상장사가 아닌 데들 말하는 것이고 자산 5천억 이하입니다. 아직 외관법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됐는데 요 부분은 이제 지리에이션을 보면은 5천억 이하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5천억 이하인 소규모 기업은, 소규모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, 어쨌든 5천억 이하인 비상장 기업은 외관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을 안 할 수 있다. 예, 이게 아주 큰 혜택일 것 같습니다. 예.
근데 이미 요 외감, 아니, 감사 계약, 연결 감사 계약을 체결했으면, 그거는 정정 공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연결을 해도 되긴 하는데, 예, 연결하는 게 원칙이고, 이걸 안 하는 것이 이제 그 혜택이기 때문에 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. 연결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결산 한번 더 할 정도로 더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.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, 요 외관법 시행령이 아직 이게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. 입법 예고만 돼 있고, 그래서 그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요건, 그게 이제 기존에는 1,000억 이상의 그 대주주 지분이 50% 이상이면 이제 대형 비상장사였는데, 그게 이제 바뀐 게 이제 5천억으로 그 자산 규모가 좀 확대가 됐죠. 근데 아직 요게 시행령, 그 외관법 시행령은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는 1,000억 넘으면 받으셔야 됩니다. 받으셔야 되고, 감사인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야 되고, 만약에 올해 1,000억 넘었는데 안 한다. 내년에 바뀔 거니까 안 하겠다. 올해 바뀌니까 안 하겠다. 그러면 22년도에 이제 1,000억이 넘었는데, 그러면은 그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. 1,000만 원 내에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놓치지 마시고 적용하셔야 되고요. 네, 외관법 시행령도 좀 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하다 보면 저도 이거를 지금 늦게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동영상을 올리는 거니까요. 네. 네.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. 네. 네.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24년도 아직 그 시행령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형 비상장사에서 요구하는 게 많죠. 그 감사인 선임위원회도 해야 되고, 그 사전재무제표부터 이런 것들이 할 게 많은데,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23년도 감사 계약에 대해서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기타 사항. 기타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. 네, 금융업 회사, K백 갭이고, 금융업 회사에서 고객 예수금의 현금 흐름을 영업 활동으로 해라. 기존에 재무 활동으로 했는데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라. 네,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의 표시 방법. 이게 예전 기준서에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 비용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차감하라고 돼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. 좀 더 이제 재량권을 부여를 해서, 수익과 관련되면은,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해라. 실무에서 판단을 해라. 예, 요런 재량권을 좀 더 부여한 것이다. 예, 보통 회사들의 요거를 총액으로 표시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. 왜냐면은 이게 보통 정부과제 그 보조금 받는 게 대부분 연구개발비 쪽에서 많이 받는데, 물론 자산이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개발비 금액을 좀 높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야지 그런 게 실적이 되고 연구개발비 실적이 돼서 다시 이제 그 정부 과제 신청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노비즈라든지 그런 인증을 받을 때도 이 연구개발비 실적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회사들은 연구개발비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요인이 많은데,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빡빡하게 저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Q&A가 있는데, Q&A가 있고, 이거 간단히 볼까요? 네, 간단히만 보겠습니다. 이게 뭐 내용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라서, 신설회사 해외기업 같은 경우, 외감 대상인지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. 외감 대상이 아니면 이제 연결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요. 그러면 이제 설립 시점에 이제 자산부채, 뭐 자본금, 이걸 보고 그 판단을 해라.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이고요. 두 번째는 대형 비상장사 외관법령 개정이 입법예고상 대형 비상장사 주식회사 기준 견할 수 있냐. 질문이 어렵네요. 하여튼 요거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5천억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. 쉽게 생각하면 5천억 기준으로 이제 판정을 하면 된다. 그 다음에 유한회사. 유한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배하는 비외감 기업을 연결해서 제할 수 있는가? 제할 수 있다.
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와 상관없이 지배하는 비외감 기업을 연결해서 제외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유한회사는 안 할 수 있다. 네, 그 얘기입니다.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요건이 없으니까요. 네,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. 그러니까 증권 발행을 해서 그게 이제 투자자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그 제출 대상인데,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비해감 이제 1,000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형 비상장사에 준해서 이제 해라. 이해관계자가 많다. 연결하라는 얘기겠네요.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, 뭐 해당되는 기업들이 별로 없겠죠.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지방공기업. 이거 한번 혹시라도 해당되시면 요 보도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6번째 질문은 A가 그 대형 비상자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소규모 기업이고, B는 비해감 기업, C는 외감. B는 C를 연결해야 됩니다. 예, 여기가 소규모라고 해도 이게 외감 대상이면 연결해야 되니까 B는 C를 연결하겠네요.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상황인데, A는 C를 연결해야 되냐? 안 해도 된다. 왜냐하면 B가 비해감이기 때문에 A는 안 해도 된다. 그 내용이고요. 이게 다네요. 네, 이게 답니다. 네, 저도 이제 적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, 네, 그러지 못해서 조금 이제 민망하긴 하네요. 네. 네, 이제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고요. 네,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실 텐데, 네, 잘 이겨내시고요. 저도 파이팅해서 잘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